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부정교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정교합은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심하지 않은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치아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좀 심한 형태의 부정교합이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양악수술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왜 양악수술까지 해야 되지? 난 그렇게 잘 불편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한 번도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드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정교합이 늘 자신의 기본적인 교합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을 잘 못 느끼시는 거고요. 따라서 양악수술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양악수술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심한 부정교합을 갖고 계시다면 양악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이 필요한 부정교합의 케이스를 가지고 부정교합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턱을 잘못 사용하거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만으로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가 않고요. 태어날 때부터 치아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 혹은 좌우측 턱의 성장이 다른 경우, 쉽게 말해 한쪽이 더 많이 성장해서 턱이 돌아간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아래턱이 과도하게 자라게 되면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표현하는 3급 부정교합이 되는 거고요. 위턱이 과도하게 발달되고 아래턱의 성장이 떨어진다면 2급 부정교합이라는 형태로 교합이 형성되게 되는데, 실제로 동양인에게서는 3급 부정교합이 부정교합의 거의 90%를 해당할 만큼 흔한 경우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습관을 통해서 부정교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합만이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운증 같은 경우에도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되고요. 각종 유전적인 질환에서도 교합은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부정교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게 됩니다. 음식을 저작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씹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식사 시간보다 식사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경우보다는 주위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 거죠. 충분히 저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게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어 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3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비대칭과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턱 관절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교합은 단순히 모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라면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태우 렛밀을 통해서 만났던 분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턱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하악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어서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분이셨습니다. 앞쪽 치아로는 거의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고요. 뒤쪽 어금니 일부만 상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요. 실제로 체형도 굉장히 왜소하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턱이 과도하게 좀 길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측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상악에 비해서 하악의 성장이 과도해서 아래턱이 앞쪽으로 많이 밀려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CT 사진인데요. 굉장히 심하죠? 상악 치아의 중심이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다면 하악 치아의 중심은 이쪽에 있으니까 실제로 수술 시에도 상악 치아의 편차가 10mm 이상으로 굉장히 컸던 케이스였습니다. 측면 모습을 보게 되면 위치아보다 아래치아가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면은 턱만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치아 각도조차도 안쪽으로 많이 눕게 됩니다.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물린 게 정상인데 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이렇게 치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위치아는 앞쪽으로, 아래치아는 혀 쪽으로 눕게 돼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각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치아의 각도는 음식을 저작할 때 치아 뿌리에 주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수술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치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위치아 밑으로 아래 치아가 이제 적당히 포개지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각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하게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턱을 들고 아래쪽에서 본 사진 영상인데요. 턱의 위치가 얼굴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이 턱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얼굴 중앙에 잘 위치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단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과 원래 숨겨져 있던 좋은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의 나를 위해 이 수술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깊게 고민해 보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